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월세 보증금 4천만 원 가지고, 원래 월세를 사셨는데 이 보증금 4천만 원 가지고 무려 지금 13억의 자산가가 되신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네. 대장TV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 거주 중인 세공주의 아빠이며 일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셀러리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딸딸딸이래요. 딸딸딸. 요즘에는 딸딸딸이면 거의 뭐 별 5개. 완전 대박이다. 딸이 대세다. 그렇죠? 그렇죠. 집에 딱 도착하면. 뽑아갈 거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커보니까, 나도 아들인데 커보니까 딸이 좋은 것 같다. 세심하게 잘 챙기고 이런 것들. 근데 뭐 아들도 듬직한 면은 있겠죠.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잘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럼 바로 말씀을 드려서 네. 지방에 살다가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신 건가요? 네, 저는 원래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대학교도 이제 지방, 소위 말하는 뭐 수도권 서울이 아니고 지방에서 이제 대학을 나오고 서울로 이제 올라오게 됐죠. 직장 문제 때문에. 근데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첫 경매할 때가 혹시 나이가 어느 때인가요? 연령대가? 첫 경매할 때가 네. 제가 결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있다였으니까 한 29살? 오, 30이 조금 안 됐던 20대. 것 같아요. 네. 20대 말이나 네. 30대 초에? 네. 29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경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떤 뭐 미국이나 중국처럼 땅이 굉장히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고 위는 이제 뭐 북한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채찍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한정된 땅에서 언젠가 부동산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부유한 집에서 이렇게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꿈이 내 땅을 갖는 게 꿈이었어요. 내 집을 갖는 게. 근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가진 자본이 적다 보니까 경매라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경매를 알아보시기 시작했고. 경매 공부는 대학교 때부터 이제 전공 과목을 조금 이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부분을 접하다 보니까 공부는 그 전부터 조금씩은 했는데 아무래도 막상 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넣자니 두려움이 앞섰다라고 볼까요? 그래서 그 전에는 공부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집을 구해야 될 시점이 됐을 때 경매를 시작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내가 월급만으로는 충당하지 못하는 이 삶을 한 번이라도 또 탈피하고자 부동산이라는 것을 소유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자본금이 크지 않다 보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다가 경매를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공 과목 학교에서도 이제 경매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다 보니까 나와서 바로 실전에 투자를 진행하셨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총 13건의 낙찰을 막 하셨는데 네. 비중은 대략 어떻게 되세요? 13건의 낙찰된 부동산의 비중. 대부분이 다 주거용 부동산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투자금 자체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제가 실거주 목적인 거는 이제 아파트였는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다 빌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요즘 소위 말하는 뭐 썩은 빌라, 뭐 들어갔더니 막 안에 막 다 수리를 해야 될 것도 투성이고 막 쓰레기 짐들 가득한 뭐 그런 빌라를 투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월세 보증금 4천만 원 초기 투자금으로 진행했는데 네. 13건은 어떻게 받아낸 거죠? 처음에 이제 그 4천만 원을 가지고 낙찰을 받았던 거는 제 주거용 부동산이었어요. 어쨌든 집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살 집을 먼저 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 집을 아파트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전업 경매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업이 있기 때문에 본업을 이제 꾸준히 하면서 계속 월급을 받고 그거를 저축해놨던 금액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주택이 있든 없든 80%까지는 경락잔금 대출 무조건 다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 채 구입할 때 처음에 들어가는 돈은 한 2천만 원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그 경매 낙찰받은 물건을 처리를 하고 월세 임대까지 세팅을 하고 나면은 이제 들어갔던 자본금이 어느 정도 회수가 되고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통상 월세를 많이 맞추셨네요. 저는 제가 낙찰받았던 물건, 투자했던 물건들에 대해서 전세 투자, 갭 투자라고 하죠. 네. 전세를 임대를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현금 흐름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유동성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처럼 뭐 갭 투자, 뭐 빌라왕 뭐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이런 시점이 왔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나는 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월세로 바꿨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가 이제 경락대출을 80%씩 막 와일드하게 실행됐다는 겁니다. 조정 지역이 전체적으로 묶이기 전에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낙찰되면 최대한 빌라든 아파트든 대출이 최대한 와일드하게 실행되셔서 80% 대출을 맞추고 거기다가 월세 보증금 합치면 거의 무피 혹은 조금 한 1, 2천 정도의 투자금이 묶이는 정도로 세팅이 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80%의 대출 이자보다 월세 구성을 조금 더 높게 맞춰서 이자를 내고도 얼마가 남는 형태의 세팅 구조를 가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피니까 또 투자하고 이렇게 진행하셨고 전세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일 큰 게 만약에 부동산이 내가 2억의 전세를 맞춰도 2년 뒤에 돌려줄 때 그 전세 보증금이 범위가 떨어지게 된다면 2억이 아니라 뭐 1억 5천원 떨어진다면 내가 2억 5천을 갖고 또 다른 데다 투자를 핸들링하고 있는데 빼서 돌려줄 수 없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깡통주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월세로 맞추면서 현금 흐름을 확보했다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래서 갭 투자도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긴 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높게 전세 맞춰서 그냥 그 투자금으로 계속 돌리고 나중에 하락장이 오는데 그걸 대비하지 못한다면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네. 투자자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거기 살고 계신 임차인분도 손해를 봅니다. 같이 손해를 보게 되죠. 근데 갭 투자를 좀 더 현명하게 진행한다면 그 위치에서 수요와 공급량을 체크하고 추후에 부동산 하락기를 대비해서 전세가액의 20% 내지 30% 정도를 추가 시드머니를 투자자가 확보하고 있다면 이마만큼 안전한 투자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세 갭 투자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이 점을 말씀 주셨던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회사를 다니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경매 투자를 어떻게 하시죠? 저는 경매라는 거를 처음 이제 접하실 분들이 만약에 본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경매만큼 좋은 재테크 방법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어떤 사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말에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권리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권리 분석도 꼭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원 경매라는 게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입찰 기일날 꼭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뭐 연차, 휴가를 쓴다라거나 해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본업을 가지고 경매 투자를 하는 거를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바빠서 못해, 회사를 그만둬야지만 경매는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들 많이들 예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당연히 회사 업무 잘 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연차와 월차를 통해 입찰 준비를 하고, 만약에 못 가게 된다면 대리 입찰을 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대리 입찰을 진행하고, 아니면 지인들한테도 맡겨도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임장조사도 내 일 끝나고 갔을 때 혹은 주말에 임장조사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손품이나 물건 검색은 컴퓨터 안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끝나고 집에 오셔서 저녁에 물건 검색과 권리 분석을 통해 진행하면 회사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무작정 안 되는 이유를 찾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경매 물건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네. 지금 주거용 부동산을 쭉 낙찰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주거용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기준이라는 게 혹시 있나요? 어떤 기준 하에 들어와야 입찰에 들어가나요, 혹시? 사실은 처음에는 딱히 기준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딱 한 가지 기준만 있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만 선정을 했는데, 지역도 최대 가까운데 지방은 안 되고?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건 신경을 안 썼어요. 지방들도 상관없고? 네, 어차피 하루 휴가를 쓰는 거기 때문에 뭐 하루 안에 갔다 올 수 있는 지역이면 그거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돈에 이제 맞춰서 처음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운 좋게 한두 건은 수익이 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한두 건 낙찰을 처음에 받다 보니까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게 된 거죠. 이거 나도 이제 경매 전문가가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금액에 맞춰서 역시나 이제 그 전과 동일하게 계속 투자 물건을 찾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불량 물건, 그러니까 안 좋은 물건에도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실패 사례네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내가 투자한 금액은 5천만 원인데 매도할 때 보니까는 5천만 원이 아니라 매수했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물건들도 한두 건 있었던 거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금액에 맞춰서 투자 물건을 구하는 게 아니라 투자 물건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접근 방법을 바꾸게 됐죠. 그러면 현재 그 13건의 부동산 중에서 다 매도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대부분은 이제 매도하고 재투자도 하고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는 한 5건 정도. 네. 그럼 왜 5건은 안 파신 거예요?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투자 방법 자체가 단기 매도보다는 장기 보유를 저는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도 제가 그 잡아놓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까지는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들은 어쨌든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구역에 묶여 있어서 지금 못 파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제가 그걸 팔아가지고 뭐 재투자를 해야겠다라거나 또는 그 현금이 꼭 필요하다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총 13건을 시작을 하면서 기대하는 수익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아직 안 팔긴 하셨지만 지금 뭐 거래가 되고 있는 그 금액대라든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한 1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자산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14억인데 말이 자꾸 작아지네. 역시 자랑은 작게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렇죠. 네. 4천 투자해서 안 팔았지만 13억이 자산가가 됐다. 네. 부동산으로. 네, 그렇죠. 부동산만 따졌을 때. 이 정도면 책을 쓰셔야 되는데. 이 정도면 책을 쓰셔야 되는데. 근데 그런 책들도 많이 봤으니까 제가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사실 어떤 분들은 뭐 얼마 안 되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도 막 책을 쓰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그런 책들조차도 되게 많이 없으니까 적었어요. 정보가 없으니까 맞아요. 막 사서 보고 했는데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에는 책들을 보더라도 이거는 조금 뭐 볼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거는 정말 도움이 된다 이런 책들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 뭐 책을 쓸 만한 그런 기력까지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말대로 그때는 이제 장이 좋아서 이제 레버리지를 좀 극대화받았는데 지금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뭐 소액 주택들은 다른 레버리지 뭐 P2P나 뭐 신용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전세를 맞춰서 투자금을 회수한다거나 혹은 갭 투자로 진행한다거나 혹은 비주거용 부동산도 될 수 있겠죠. 비조정 지역 내에서는 2주택까지도 대출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 오피스텔, 상가, 토지, 이런 공장, 창고들은 주택 규제에 적용받지 않고 대출이 와일드하게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점, 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있는 점, 이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의 수익을 만들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경매 투자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알아보면서 조금씩 준비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워낙 이제 제가 다주택자가 돼 있다 보니까 뭐 대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취득세 부분이라든가 뭐 양도세 부분이라든가 또는 뭐 종합 부동산세라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비주거용 부동산 쪽으로 지금도 계속 투자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비주거 쪽으로 물건을 보면서 그동안은 제가 편식을 했던 거죠. 주거용 쪽만 편식을 했던 거죠. 쉬워. 근데 여기도 좀 쉬우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주거용 부동산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해봐야 다음 걸 할 수 있잖아. 저는 그런. 근데 이제 하면 계속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지. 네. 제일 베스트적인 투자 방식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소액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빌라나 아파트나 투자하면서 인테리어 해보고 팔아보기도 하고 전세 맞춰서 갭으로도 팔고 그러면서 내 종잣돈을 계속 불려나가.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 보유가 아니라 한 두세 개를 소유하면서 계속 갈아타는 거죠. 갈아타면서 경매라는 경험과 기술력을 배우고 인테리어, 공정, 중개사분과 조율 그리고 인테리어, 뭐 세금, 절세 뭐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서
이제 내 종잣돈을 3억에서 5억 정도를 좀 융통할 수 있다. 이러면 여태까지 투자했던 건 그만. 토지와 건물을 살 수 있는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노후된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팔아보기도 하고, 노후된 주택을 사서 허물어서 신축해서 팔아보기도 하고, 작은 상가주택을 사서 예쁘게 꾸며놔서 상가 수익률을 극대화로 만든 다음에 수익률에 맞춰서 매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집합 건물의 일부 소유가 아닌 건물을 소유하면서 계속 갈아타는 작업을 나아가야 되죠. 그래야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5개도 재개발만 재건축 잘 마무리되시면 추후 매도해서 아까 하시는 것처럼 공장이나 창고나 지분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서 온전히 다 소유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에게 네. 뭐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나 혹은 내 필살기가 있다 이런 거는 알려주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나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어떤 부동산 경매 쪽에서 뭐 필살기가 있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막 노하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내 집 마련 한 채 하고 나서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이렇게 부동산 경매를 접하다 보니까 집이 아직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경매를 한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제가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뭐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제가 유일하게 이제 경제 뭐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는 게 대장TV거든요. 사실은 대장TV 구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 한두 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뭐 이런 주거용 부동산도 했다가 비주거용 부동산도 했다가 투자 방법도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걸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라는 분들은 일단은 경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경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장TV 구독 한번 꼭 해보시고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직원인가요? 죄송합니다. 우리 경자님이 이제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우리 경자님의 블로그를 보시면서 그때 말할게 이렇게 이런 투자들을 진행하구나, 이분이 바라보시는 인사이트는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40대 50대 되시는 분들, 우리 가장분들이 어떤 재테크를 해야 되고 경매로 인해서 내가 꼭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